안녕하세요. 다시 키친에 돌아왔습니다. 키친에서 찍었던 요리 꿀팁들을 너무나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이 머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전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명절 때는 연휴 동안 뭐 차례를 지내시든 지내시지 않든 명절 음식을 잔뜩 해놓고 어쨌든 기름진 것들을 계속 드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 패턴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지겨워서 다른 전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가족들 반응도 너무 좋고 또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그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전인데요. 보통 육전은 홍두깨살이라고 해서 기름기가 없는 부위를 아주 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얇은 육전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한 5mm 정도로 도톰하게 고기를 잘랐어요. 지금 요거는 컷이 보섭살이라는 살인데요. 보통 뭐 불고기 할 때도 많이 쓰는 그런 살인데 보통 육전 하면은 기름기 없는 걸로 생각하시지만 약간의 그래도 지방이 있으면서 도톰하게 구우면 좀 더 풍미가 좋아서 저는 도톰하게 굽거든요. 한번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이 해동지를 사용했는데요. 그냥 키친타올, 페이퍼타올은 약간 이 펄프 가루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기나 해산물의 수분을 없앨 때는 해동지를 쓰시는 게 좋아요. 가루 같은 게 좀 덜 묻어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과정은 핏물을 이렇게 다 닦아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도 깔고 이렇게 핏물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지 아주 단정하고 맛있는 전을 만들 수가 있고요. 보섭살이든 치끝이든 약간 도톰하기 때문에 칼등으로 살살살 두드려가지고 약간 근육을 끊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양념도 더 잘 배이고요. 식감도 더 좋아져요. 이렇게 사방에서 칼등으로. 이러면은 구울 때 좀 오그라드는 것도 좀 방지할 수 있어요. 고기가 도톰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여기다 소스를 발라가지고 구울 거예요. 저는 사실 단맛이 나는 배간장을 정말 잘 쓰는데요. 원래 이 한식 대가님들 레시피를 보면 이 간장에, 진간장에 배즙을 넣고 설탕을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단맛이 너무 좋아. 따로 설탕을 넣지 않고 이 배간장으로만 양념을 해요. 그래서 배간장 2스푼 하고 마늘을 반 스푼 그리고 대파 다진 거를 1스푼 이렇게 넣어가지고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혹시 맛간장이나 배간장이 없으시면 그냥 간장에다가 미림 그리고 설탕을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섞은 다음에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 고기에다가 저도 후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식을 할 때는 이 순후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살짝 후추만 살짝 고기에다가 뿌려주고요. 그 통후추를 갈아서 넣으면 후추가 씹히는 맛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식할 때는 이 순후추를 써줍니다. 양면 다 안 해도 되고 한쪽 면에만 해도 돼요. 자, 이제 붓으로 앞뒷면을 발라줄 거예요. 잘게 다지라고 한 거는 나중에 씹을 때도 별로 이물감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그 요리 영상 올린 거에 레시피를 올려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레시피도 올려드릴까 합니다. 한 면 다 바르고 뒤집어서 그 다음 면을 바를게요. 꼭 육전이라고 홍두깨만 써야 된다 약간 이런 법은 없잖아요.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지만 요리할 때 이 룰을 따라야만 한다 약간 이런 부담감은 좀 내려놓으시고 있는 환경에서 즐겁게 요리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앞뒤로 이렇게 발랐고요. 너무 질척거리지 않게 이렇게 발라두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구울 텐데요. 마리네이드 한 5분 정도만 두고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계란 3개가 총 들어가는데 2개는 계란을 다 쓰고 1개 분량은 노른자만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노란 색깔이 조금 더 진해져가지고 전의 색깔이 예쁘거든요. 색깔이 더 진하죠. 노른자 하나를 더 넣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의 꿀팁이 있는데 이 안에 재료가 들어있습니다.
자, 보통 전 부치실 때 여기에 계란물 입히기 전에 뭐 넣으세요? 밀가루 넣으시죠? 근데 육전은 찹쌀가루를 넣어야 돼요. 요 통은 뭐냐면 베이킹 할 때 아니면은 프렌치 토스트 할 때 슈거 파우더 넣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근데 전 부칠 때 이걸 쓰면은 털어내기도 너무 좋고 고르게 입자가 나가서 정말 좋아요. 이게 메쉬가 입자가 고와서 이렇게 뿌리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얇고 고르게 입혀져서 그 육전의 본고장은 어디예요? 광주잖아요. 광주에 유명하다는 육전집에 갔더니 가루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여쭤봤더니 찹쌀가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찹쌀가루로 전을 부치고 있습니다. 특히 육전은 뭔가 입맛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 밀가루 텁텁한 맛도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좀 그런 편이어서 자, 이렇게 해서 찹쌀가루까지 다 묻혀놨고요. 이제 여기 계란에 입혀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저는 주물팬을 좋아해서 주물팬을 주로 쓰는데요. 워낙 길이 지금 잘 들어있어가지고 코팅팬만큼 쓰기가 쉬워요. 자, 이제 고루고루 데워졌고 고기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하나씩 부쳐볼게요. 자, 올릴 때 최대한 계란이 바깥으로 안 가고 이렇게 자기 몸 안에 딱 올라가도록 계란 위를 커버해 주세요. 그래야 가장자리가 지저분하지 않게 되거든요. 불 조절이 진짜 중요한데요.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세도 안 되고 적당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곁들임 채소는 깻잎하고 양파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살짝 무쳐볼 건데요. 깻잎 한 10장이랑 양파 반 개 정도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양파 매운맛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얼음물에 한번 담갔다 빼셔도 돼요. 여기 들어가는 재료는 고춧가루를 살살 아주 조금만 뿌려주세요. 다음에 백간장을 한 스푼, 와사비도 이렇게 해서 손으로 묻히지 마시고 젓가락으로 가볍게 살살살 이렇게 버무려주시고 통깨를 맛있게 쓰시려면 이렇게 손바닥에 하셔가지고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비틀어서 뿌리면은 이 깨향이 극대화되면서 더 맛있거든요. 갈아서 쓰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부수면서 넣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곁들임 채소도 완성. 사실 저는 고수로 잔뜩 이렇게 해도 맛있고 또 대파만 가지고 하셔도 되고 쑥갓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갖고 계시는 재료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플레이팅을 해볼게요. 사이즈가 좀 길고 크니까 한 번만 썰어 볼게요. 한 번 썰어서 한 입 크기로. 도톰하니까 좀 더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중간에 요거는 육전을 썰어 놓고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깻잎 같은 경우는 금방 숨이 죽거든요. 푸짐하게 얹어주시고 깨를 이렇게 하면은 도톰하게 붙여서 더 폭신폭신하고 감칠맛 나는 육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짠! 자, 또 우리 시식해 볼까요? 명절에 전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개운한 채소랑 같이 먹는 게 좋지 않아요? 고기가 짠! 깻잎향 진짜 좋아요. 좀 산미가 살아있어서 눅진한 막걸리 같은 거랑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자, 이번에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명절에 한번 올렸다가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연근전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연근전을 부치게 된 이유는 동태전이나 뭐 동그랑땡이나 그런 전들이 다 너무 느끼하기 때문에 채소로 부치는 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너무 예쁘고 맛있으니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통연근이 있는데 최대한 꼬부라지지 않고 일자로 생긴 아이를 찾아가지고요. 근데 지금 요런 데는 좀 잘라내셔야 돼요. 이런 거는 반찬 하실 때는 괜찮은데 자, 이렇게 구멍이 잘 보이는 단면이 보이는 걸로 해서 연근의 요 구멍마다 색깔 파프리카, 청고추 이런 것들을 다 끼워 넣어가지고 전을 부칠 거거든요. 첫 번째로 할 일은 한 5cm 정도로 토막을 내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토막을 내어주세요.
자, 이렇게 단면이 딱 예쁘게 나올 때까지. 자, 이제 파프리카를 좀 썰어줄 건데요. 파프리카는 진짜 색깔도 너무 예쁘고 영양가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초록색 파프리카를 해도 좋지만 살짝 매콤해도 괜찮아서 이거는 청양고추는 아니고 그냥 아사기 고추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어떻게 하려고 이 작업을 하고 있냐면 얘네들을 잘게 채 썰어서 여기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고추류들은 안쪽에 속살이 있잖아요. 속살을 굉장히 얇게 저며낼 거예요. 그래서 겉껍질의 그 힘센 부분만 들어가게. 고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씨 부분은 안 쓸 거기 때문에 가루로 칼을 넣어가지고 여기를 속살을 다 이렇게 버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게. 피망 같은 경우에도 겉껍질에 단단한 부분만 남기고 이렇게 속에 하얀 살을 빚어내주세요. 이렇게. 이 노란색, 빨간색 색깔만 봐도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고추도 될 수 있으면 좀 일자로, 지금 얘보다만 조금 더 길면 돼요. 너무 길 필요는 없고 이런 길이로 해가지고. 이거는 확실히 바쁜 날엔 못하는 음식은 맞아요. 바쁠 때는 약간 마음이 급해서도 이런 작업이 잘 안 되겠죠. 그냥 내가 이 시간을 즐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씩 안 해보던 요리 하면서 되게 힐링이 되거나 뭔가 나 자신이 성취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큰 성취를 하기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우니까 이런 작은 나만의 성취와 행복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채 썰어 볼게요. 정말 이거는 한 2mm, 1.5mm 약간 그런 채로 썰어 주시면 좋아요. 또 너무 길어도 얘가 잘 안 들어가니까 약간 길이를 좀 맞춰놓고. 얘를 데쳐가지고 여기다가 다 끼워 놓을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 나의 힐링 포인트. 자, 이거는 왜 데치냐면 아삭한 식감도 있고 여기 이렇게 자르면서 보면 약간 찐득한 약간 점액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데쳐내야 그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아삭하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소금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식초도 2스푼 정도 넣어줄게요. 자, 식초가 조금 더 이런 끈적한 점액질을 없애주기 때문에 넣는 거고 갈변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40에서 50초 찬물에 헹구면 전 빨리 하려고 얼음물에 입수를 시켰습니다. 충식으면은 얘를 해동지에 얹어서 물기를 좀 빼줄게요. 어머, 밖에 봐. 아침에도 약간 쌀이눈 같이 오고 있었는데 진짜 위에서 보면 더 예뻐요. 자, 여기서 또 쌀가루가 등장합니다. 이거를 여기에 살살 좀 뿌려줄게요. 왜냐면 이 파프리카를 넣기 전에 뭔가 이 구멍 안에 좀 가루가 묻어 있어야 얘가 좀 잘 스틱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찹쌀가루를 좀 뿌려줬고요. 그렇죠. 딱 그 원리예요. 풀칠. 좀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 손은 깨끗이 씻어가지고 손으로 하고. 자, 이렇게 데쳤잖아요.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꼭꼭꼭꼭 콧구멍 파듯이. 여기 끝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중간에는 빨간색을 넣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게 한 줄 한 줄 하면은 이게 잘 안 들어가가지고요. 뭉쳐야지 얘가 힘을 받기 때문에 뭉쳐서 여기 이렇게 쑤셔 박아 넣어줄게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살짝 옆에서 보면 빈 공간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개씩 해서 더 꾹꾹 빈 공간이 없게 넣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한 번에 해서 다 끝까지 관통하는 것들도 있지만 안 될 때는 끝에서 중간 정도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양 끝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다음 초록색 뭉쳐서 이런 걸 이렇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휘지 않고 일자로 생긴 좀 잘생긴 아이를 데려오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꽉 차서 그 다음에 또 빨간색. 이게 근데 구멍이 딱 9개예요. 그래서 3가지 색깔을 해서 돌렸을 때 딱 맞아요.
저도 해보면서 이 색감을 죽이지 않으면서 굽는 게 포인트였어요. 약간 초집중해서 작업하는 아티스트의 마음으로. 자, 이렇게 예쁘게, 너무 예쁘죠? 자, 이제 이거를 한번 단면을 썰어봐 줄게요. 살살살살.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그죠? 그래서 꼭꼭꼭꼭 밀어 넣어야 되는 거고, 얘가 점 붙이면서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얇게 써시면 안 돼요. 7, 8mm, 식감도 그래야 좋기 때문에 한 8mm 조심스럽게. 어마어마하게 예쁘죠? 네. 그 슈가 파우더 통에다가 쌀가루를 넣어가지고 살살살 뿌려줄게요. 이렇게 눈 온 것처럼. 바깥에도 눈이 오는데 여기도 눈이 오는 것 같아. 얘도 약간 풀 같은 거예요. 앞뒤로 고르게 이렇게 하면은 따로 막 털어낼 필요 없어서 좋거든요. 근데 이게 익으면은 또 색깔이 다시 선명하게 나와서. 자, 이제 구워봅시다. 자, 이제 불을 켜고 예열을 할 동안 이게 뭔지 설명해드릴게요. 이거는 계란 흰자예요. 왜 흰자를 쓰는지는 아시겠죠? 여기 있는 색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흰자를 쓰는 건데, 계란물을 입히면은 계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개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이 저의 이제 마지막 버전입니다. 얘를 다 담그는 게 아니라 한 면만, 밑면만 해줄게요. 그래서 파프리카들을 풀칠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윗면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은 가장 약한 상태. 지금 잘랐기 때문에 삐져나올 수 있는 이 파프리카 아이들을 풀로 잡아주는 거예요. 예쁘죠? 이러면은 밑에 면이 계란 흰자 때문에 붙어있기 때문에 뒤집을 때도 얘가 잘 붙어 있어요. 이제 다 올렸으면은 불을 조금 높여주고, 이거는 절대로 센 불에 하시면 안 돼요. 색깔이 다 죽기 때문에. 자, 아까 연근을 살짝 데쳐서 익혔고, 이거는 약간 좀 샐러드처럼 아삭하게 생으로도 드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할 필요는 없어요. 쌀가루가 익을 정도만 되면은 드러내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예쁜 연근전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얘는 색깔이 좀 이렇게 난 것도 있고 하얗게 나온 것도 있는데, 하얗게 나온 게 훨씬 예쁘죠. 그래서 약한 불에 색깔이 너무 죽지 않을 만큼 서서히 익혀내는 게 포인트예요. 네, 손은 많이 갔지만 예쁘고 아삭한 연근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총간장도 그냥 백간장에 에사비만 좀 타가지고 전 같은 거 찍어 먹을 때 이것만 해도 되게 맛있어요. 단짝친 거. 자, 드셔보시죠. 진짜 신기한데요? 너무 상큼한데요? 약간 샐러드 같은 전이랄까? 이거 완전 요즘 유행하는 저성노 맛이다. 그리고 이 파프리카랑 연근은 약간의 기름이 들어가야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되는 거 아시죠? 명절에 막 진짜 그냥 고기 덩어리에 계란에 기름에 막 이렇잖아요. 그리고 몇 끼를 좀 먹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아삭함을 담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우리 마마님들 어떠셨어요? 제가 나름대로 전에 일가견이 있는데, 저는 붙이다가 좀 새로운 거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들었던 2가지 레시피를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연휴는 유난히 좀 길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 너무 많이 준비하셔서 여러 번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하셔서 연휴 동안 좀 다양한 음식들을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마님들 맛있는 전 만드셔서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